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도 영상을 우리가 보고 공부를 미리 해 와야 되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오늘은 사회 첫 시간으로서 우리나라 역사 속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경험했던 것처럼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런 종이 같은 거에다가 내용 정리 잘 하고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잘 붙여놓고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 짓는 기술이 발달하여 식량이 많아졌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요거 한번 짚어가고 싶어요. 청동기. 자, 청동은 여기 보면은 청동으로 도구를 만들었고요. 구리라는 금속과 주석이라는 금속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가열을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금속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철 이런 거보다 약간 누른 재질, 그러니까 좀 더 말랑말랑 단단하지 않은 그런 재질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를 우리가 사용했던 도구를 바탕으로 해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은 돌멩이를 이렇게 날카롭게 깨트려 가지고 이걸로 도끼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칼로 이용한다거나 뭐 등등등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돌을 이용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돌을 이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곡선이 있는 이런 도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청동으로 된 뭔가 도구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림을 좀 봐야 되겠다. 청동으로 된 이런 도구를 이용하고요. 다음에는 철로 된 도구, 막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막 이런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구석기, 신석기 시대, 뭐 들어본 거 같죠? 여기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여기가 철기 시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구석기는요, 이렇게 날카로운 돌을 깨트려서 사용하는 도구였고요. 신석기는 돌을 연마해서 이렇게 갈아서 만든 도구를 사용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청동으로 된 도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철로 된 도구를 사용하더라.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고조선은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고조선. 그러니까 사실은 신석기랑 구석기에도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았을까요? 네,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도구를 했었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어떤 뭐 나라나 어떤 부족이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공부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쪽으로 같이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짓는 기술이 발달하여 식량이 많아졌고요. 자, 식량이 많아졌어요. 식량이 많아지면서 먹고 남는 식량이 생기자 식량을 많이 보관한 사람들이 이걸 차지하고 관리했어요. 뭔가 식량이 많아졌고 뭔가를 많이 차지했어. 뭐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재산이 많은 사람들 또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면서 강한 세력이 주변 집단을 정복하며 세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이 등장했습니다. 네, 고조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고조선은요, 청동기 시대라고 했고요. 그쵸? 청동기 시대라고 했고, 요 청동기 시대에는 뭔가 재산이나, 그쵸? 사실 재산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더라. 이게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변을 정복하더라. 주변을 정복하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보면은요, 건국 이야기, 건국 신화라고도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소개를 했었죠. 자, 환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환웅은 약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환웅이라는 사람하고요, 자, 무슨 동물을 그릴까요, 선생님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약간 속았긴 한데, 곰 부족과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생긴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데, 자, 쑥을 그리고 마늘을 먹고 견뎌낸 곰 부족과 연합을 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당군 왕검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쵸? 당군 왕검. 시험도 이렇게 있고. 자, 당군 왕검 이름은 당군이고, 왕검이라는 거는 약간 지위를 나타낸다 라고 말했었죠.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요 건국 이야기에서 우리가 건국 신화를 확인해 봤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었죠. 첫 번째, 비, 구름, 바람을 다스리는 신하를 데리고 내려왔다. 농경사회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뭐였더라? 맞아요. 곰 부족과 연합을 했다. 이동해온 환웅 부족과 그리고 곰 부족이 연합을 하면서 농경사회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호랑이 부족과 그리고 곰 부족이 경쟁을 하더라. 호랑이는 나중에 아웃 됐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 있는데요. 자, 그거는 계속 교과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고조선은 다른 부족들을 정복하거나 통합하면서 세력을 키웠고요.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얘는 비파라고 해서 약간 기타랑 비슷한 전통 악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파형 동검이고요. 청동이라서. 그리고 우리 알고 있죠. 고인돌. 이 돌이 엄청나게 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묻혀있는 무덤이더라 라고 하고, 이런 유물들이 막 발견된 데를 막 점을 찍어 봤더니 대체로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이 정도의 고조선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고조선은 이쪽 중국 쪽에 자리 잡고 있던 한나라가 침략을 하면서 패배하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에 8개의 조항의 법이 있다라고 했고요. 오늘날에는 3개의 조항만 전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법 조항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수업을 마치고 정리해 주는 걸로 하고요. 여기에다가는 우리 지도를 하나 그리면서 고조선의 세력이 어느 정도에 펼쳐져 있더라를 좀 표시를 하고 싶어요. 자, 이 고조선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조선의 이만큼이 고조선에 영향을 미치던 곳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유물은 아까 이렇게 그렸던 그림이 선생님이 조금 비파형 동검과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
얘네들이 이렇게 분포하더라. 이걸 보고 고조선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꼭지는 아까 말한 8개의 8개 조법이고요. 그 중에 조항이 하나, 둘, 세 개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고조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건국된 나라이다. 그리고 뭐죠 이거? 건국 신화, 그리고 우리나라 고조선의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학교 와서는 8개의 법 조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여기 내용 정리하는 거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잘 보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잘 정리하고 왔으면 좋겠고요. 교실에서는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업이 마치든지 또는 시작하기 전이든지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